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 강독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이제 그 녹색 책을 메인 교재하고 파란 책에 있는 부분을 이제 뭐냐 보조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녹색 책 다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목적이 나오죠.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어떤 추상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해요. 목표는 구체적인 거고요. 추상적인 방향 같은 건 이제 목적이라는데,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와.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 요것도. 그래서 이제 목적을 물어보면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장점, 단점 있잖아요. 특징. 근데 단점을 물어봐요. 단점.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물론 장점도 외워두셔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에서 나올지 모르죠 또. 그렇지만 공부할 때 이제 기초를 볼 때 단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점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본 목적이 뭐냐면 교훈의 획득으로서 역사죠. 이 교훈의 획득의 역사는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의 정통적으로 동서양을 떠나서 오랫동안에 추구한 목적이야. 그래서 역사책을 읽으면서 과거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그걸 또 현재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의 역사인데 제가 이제 아까 이것처럼 다 읽지는 않아요. 예,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노란색, 형광색을 쭉쭉 쳐가면서 읽을게요. 자, 여기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과거의 많은 사회 교훈을 얻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교훈의 역사의 뭘까요? 장점이죠. 장점. 장점 첫 번째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사례로서 그 동서양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옹고지신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한다. 이거 다 뭐예요? 역사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역사책에 보면 뭐 자치통감, 통감, 동국통감, 감자가 붙은 게 많아. 여기 보시면 이 감자가 거울 감자거든. 거울. 그러니까 역사를 거울처럼 비춰가지고 거울로 삼아서 교훈성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 의미가. 자,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서양 사람들도 역사 공부할 때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는 역사관이 되게 강해요. 이게 이제 헤로도토스에도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의 이제 뭐 페르시아 전쟁을 평가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했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에 교훈을 준다는 생각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삼국사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나서 진삼국사기 표를 올리죠. 삼국사기를 왜 그렇게 썼는지. 그때 이제 서문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후세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이를 만세에 전하여 해와 별처럼 밝히고 싶다. 이런 걸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훈의 역사의 어떤 장점 첫 번째가 얘기했고요. 그럼 두 번째 장점이 뭐냐? 두 번째 장점은 그 역사에서 이제 통해서 선악이나 진위의 판단한다는 인식은 역사를 도덕교육의 유용성을 지니면 볼 수 있다. 우리가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인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악이나 진위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이게 도덕교육하고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배울 때 경사일체적인 어떤 역사관 있죠. 경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죠. 성리학적 윤리 도덕. 이걸 뒷받침한 사례로서 역사를 찾아. 그래서 그 당시엔 도덕과 역사가 윤리교육과 역사가 분리된 게 아니었고 하나 합쳐 있어. 이런 측면을 볼 때. 예. 그래서 도덕교육, 윤리교육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고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정기문을 읽거나 이런 것도 다 윤리교육 목적으로 한 거죠. 예전에 뭐 훌륭한 사람들 뭐 정기문 읽거나.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역사하고 윤리학은 다른 거예요. 이거 역사학을 배울 때 그 인물을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버리면 이거 역사학에서 배울 게 없어. 최근엔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역사에서는 그렇게 했고 나름대로 유용성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유용성이고. 자, 그러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인식의 비판도 많다. 교훈의 역사에 대한 비판.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세 가지를 이제 그 녹색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판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역사학은 과거의 일회성이나 특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역사에 반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고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인식은 역사를 치자의 양분으로 보면서 자칫 지배층을 보는 역사도 소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네 가지가 있네요. 이게 또 하나 있네.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요거고 일회성 특수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를 찾을 의미가 없고, 두 번째가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치자양문이다. 대표적인 자치통감이나 이런 동구통감 이런 것들은 다 그 정치가들이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게 목적으로 소수된 건 아니죠.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 관점이나 평가를 받는 그 평가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교훈의 역사의 부정적인 것들 이제 적어놨어요. 요거 네 가지 외워두세요. 예,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자, 근데 파란 책에 없는 내용이 있어. 이 녹색 책에는. 자, 이것이 그러나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여기는 뭐냐면 요런 비판에 대한 반론이야. 그래서 이 반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요 첫 번째 반론은 이게 단점 1과 연결돼 있죠. 아이고. 예. 요게 이제 단점 1과 연결돼 있는데, 자, 보면 역사가가 특정 사건의 특수한 사건을 기소하도 암암리에 이전 사건과 유사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단점 2와 연결됐죠. 다양한 형태의 인간 활동의 유사성이 많이 있으므로 비록 한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의 특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단점 3과 연결돼 있어. 오늘날 역사를 치자향으로 보는 견해에 벗어나 그동안 역사에 소외됐던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 소설을 추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 군상을 설정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민중사나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단점 1. 이게 반론이죠. 요거와 연결돼 있죠. 예. 그 다음에 2는 이제 단점 2의 반론이죠. 예, 뒤에. 그 다음에 3은 단점 3의 반론이야. 시장문이라는 것의 반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요 네 가지 암기해 두시고, 만약에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걸 제시하고 요구에 대한 비판점을 또 쓰시오. 예를 들어 뭐 치자의 학문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배층 역사 서술의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요 단점 3에 대한 반론을 쓰겠죠. 오늘날 역사를 치자의 학문을 보는 견해에 벗어나 그동안 역사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중심 역사 소수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걸 쓰시면 돼요. 예,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역교론을 공부할 때 어떤 위견을 쓰고 비판을 쓰라고 하니까 자신의 의견과 비판, 책을 보고 본 주관적 해석을 쓰신 분도 있는데 요건 틀려요. 요거 역교론 같은 경우는 자기 위견을 쓰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안 되고,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암기를 하시거나 핵심 키워드를 쓰셔야 돼. 그래야 득점을 할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훈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 내용은 좀 약간 이제 나중에 이제 파란 책과 또 연결돼서 좀 볼게요. 요거는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유산 전승의 역사야. 유산 전승의 역사. 자, 그 유산 전승의 역사는 뭐와 관련된 건가요? 네. 이거는 정형적인 외제적 가치에 있는 거죠. 사회 민족 국가적인 어떤 요구에 의한 거야. 그래서 이제 파란책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족 공동체 의식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집단 기억을 형성해서 한국인이라는 집단 기억을 형성해서 민족 국가를 만드는데 역사를 뭐냐면 이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 중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외제적 가치에 있는 역사고, 근데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 민족주의 어떤 요구, 사회 민족주의 요구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나가서 한국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되는 이유도,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뽑는 이유도 이게 중요한 민족 공동체 의식의 역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상당히 유용한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02년 기출문제나 그다음 97년 2차 10년 기출문제 그 단점 위주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게 세 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한번 문제 나올 수 있어. 요 부분은. 예.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역사가 유용한 다른 이유는 당연히 유산 전승에 효과적이다.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한 사회가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동질감과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랫세대에게 조상의 유산을 전승할 필요가 있었고 역사교육 그것을 소임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지금 역사교육이 있고 다른 나라 역사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한 사회나 국가가 타자와 구별된 공통된 유산이나 그 전통이 있다고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나름대로 집단 기억화시켜서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군하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당군의 실체나 상상적 존재이지만, 예. 그래서 일본에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우리의 어떤 시조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 이 민족 공동체 어떤 의식을 이제 세우고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역사의 이제 민족 공동체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게 있나 보면 과거의 영광이나 불만에 대한 기억 미래의 열망은 민족사의 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민족주의 성장에 크게 공헌한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정체성 확인, 첫 번째 민족주의 성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 교과서 보시면 국가에서는 역사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당연하죠. 민족주의 성장이나 정체성 확인을 위해서 민족사를 중심으로 영웅이나 국가의 승리를 하려했던 각오를 기술한 부분을 교과서 배포하고 교육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패전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기록은 하긴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의 어떤 강점기 역사 이런 것도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상당수 비중은 우리가 뛰어났던 역사, 그러니까 이제 화려했던 역사를 많이 기록을 해요. 그래야지 자존감을 살고 우리 민족의 어떤 뭐냐면 위대성을 깨우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그 일제 강점기 때도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많이 보이죠.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저서해 보이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때 주 내용은 위기 속에 구한 영웅의 우연담을 속에서 민족의식 고취시키는 데 있고 그래서 요때 이제 20년대 뭐 홍인이, 홍백인이, 국순이 어디라는 단어 특히 이제 박은식의 혼 강조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한국사 기출문에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용성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포괄돼서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동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 민족의 정체성, 자부심 혹은 애국심을 갖도록 한 것으로 딱. 그래서 만약에 민족 공동체 역사의 유용성을 쓰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동유산 이해,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 애국심.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이 이제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죠. 네, 강하죠. 예.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이런 장점 쌓는 문제는 안 나와. 예. 의외로 이제 뭐냐 역사교육학자들 분나 그런 분들 중에 그 민족의식을 너무 강조하고 하면 국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비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비판을. 자, 그러면 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내용이 있는데 하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강의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의 인증번호는 그 한 타임당 뭐 3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두세 개. 예. 그래서 도중에 제가 인증번호 얘기하면 그
뭐냐면 여기 녹화본 듣는 분들 거기에다 인증 댓글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비밀 댓글로 이렇게 인증 번호를 써주시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밝혀주세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이제 등록을 원하신 분들 들었다고 해서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공지 올려놨으니까 그 공지 보고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증번호가 몇 번이냐면 14번이에요. 14번. 자, 파악하셨죠? 14번. 지웁니다. 그럼 비판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비판 내용을 보면 여기부터 이제 쭉 나오죠. 자, 유산전승이 포괄하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 가인에 의해서 역사적인 실패를 이끌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실용적 목적에 의한 각을 이용하는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유산전선을 포괄하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야.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모호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 가인으로 역사 위에 실패를 이끌어낼 수 있다. 너무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또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각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한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외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일본 사람인데 이 저사가 일본 사람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했다.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걸 동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동의 절대 못하죠. 일본 애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에 동의를 못하죠.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뭐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민족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너무 강조하면 민족적 가인으로서 우리 민족 잘났다 뭐 이름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국뽕을 이제 빤다고 하죠. 요즘에 속된 말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목적이 뭐냐. 자, 이 대표적인 동북공정이나 그 다음 한국사가 특히 이제 지금 중국하고는 동북공정 같은 거 있죠. 고고려나 발해가 중국의 역사다. 그래 놓고는 여러 역사적 사실 중에 증거 중에 그와 유사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역사를 왜곡하잖아. 그걸 통해서 뭐야? 이 동북 지역의 어떤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영토를.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 요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너무 강조해. 그 외에도 파란 책에도 좀 몇 가지 있어요. 정신을 강조해갖고 사회변화 원동력이나 사회 구조적 파악을 경시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를 감출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파란 책 할 때 좀 보고 그러면 이에 대한 이제 비판이죠. 근데 이제 녹색책 반론이 있다고 했죠. 이것도 반론이 있어요. 그러나부터가 요 비판에 대한 반론이에요. 예, 요 비판에 대한 반론. 자, 반론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역사에 지니고 있어서 시대의 의미에 달라지고 개념이 명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계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서 학교나 잠정적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통합한 민족주의는 역사적 많은 폐해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 민족을 자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바탕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세 번째 거는 시원적 과거 간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정권차원에 이용하기 경계하지만 유형 무형의 역사에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걸 세계의 보편성과 연결시켜 역사 교육을 역사 교육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반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세 가지 반론이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의견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비판 외우고 나서 반론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이 예민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 하나의 견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세계화 이런 게 그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죠.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거의 지금 미국화죠. 미국화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자존이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세계사는 각각의 민족들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하고 뭐냐면 융합하는 데 있는 거지 미국화가 아니잖아요. 그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교육화를 역사 교육을 해야지 정체성 세워야지 진정한 세계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실용적 가구 간의 어떤 것들 이제 뭐냐면 경계를 해야 되지만 정치 이용한 걸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계사 보편성 관련돼 갖고 뭐 이걸 문화 상품 만들어 가지고 뭐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한 반론 세 가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요게 플러스 이제 좀 나중에 읽지만 파란 책에도 요 내용이 좀 몇 가지 더 있어. 비판 내용이. 파란 책에 이제 비판 내용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갈색 책에는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를 강조할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갈색 책 읽을 때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남색 책도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 이해 측면이에요. 현재 이해 측면에서 역사 어떤 가치죠.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긴 했는데 요게 뭐하고 좀 약간 보시면 읽어보시면 비슷하냐면 그 앞에서 언급했던 교훈의 가치 있죠. 예, 교훈의 가치의 역사와 유사해요. 내용이. 예, 왜냐면 이 교훈의 가치라는 것도 예, 현재를 이야기해서 과거를 뭐냐면 교훈 삼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두 개의 분류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런 거 비슷하다고 이제 느낌만 가지시고 여기는 별도로 이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보면 역사가 유용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자,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밑에서 쭉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따라서 현재 어떤 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요때 기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 같은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원인. 그래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또는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온과 관련된 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있고 비중 있게 다루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예. 역사는 과거에 대한 어떤 사회가 있었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원인이 그 결과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과거에서 현재로 선정했는지 밝혀주며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점 원인 이 문제점의 원인을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겠죠? 기원, 이유, 형상과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예,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특별한 학문이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현재 이해 측면의 역사를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역사의 유용점이 뭐냐? 과거의 어떤 그 현재 이해 측면에서 역사의 유용점이 뭐냐면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런 역사 이해 과정을 거치면 다른 사건이나 사실도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중고 틀, 관점이죠. 예, 관점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중고 틀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정의가 나죠. 중고 틀이라는 것은 현재의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유형 과정을 뜻하며 역사 속에서 일정한 방향을 생기는 변화 요소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왔어. 개개의 역사적 사건에 독립적으로 보지만 원인과 결과, 개연성, 우연성을 따지다 보면 선행 사건이 후생 사건의 후속 사건이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하면 증거틀을 형성하며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나 형사의 원인, 역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어떠한 일을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현재 역사를 할 경우에 이거 교훈적 현재 역사의 가치를 강조할 경우에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역사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건의 사실 속에 가는 중고 툴 이게 핵심적인 말이고요. 뒤에 또 나가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다 예측이라는 말은 뭐냐? 예언과 다르죠.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타로점이나 신점이나 그래서 아무 증거 없이 가서 너 앞으로 이제 비추비추 할 거다. 이런 거는 예언이야. 예측이라는 것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뭐 주식시장의 어떤 예측 같은 것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혁명이라는 것들을 역사에서 사실 알면 지금 혼란, 병역,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상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언제 매도하고 매수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예전에 과거 경험이잖아요. 사례나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과거 사건의 인과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장점이다라는 거죠. 장점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가 나오죠? 비판이 또 나와. 이 같은 비판. 네. 그래서 이 비판 내용을 볼게요. 비판 내용이 한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자, 현재 특정 문제가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적시하기 어려우며 광범위하고 막연한 관련성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연구를 통해 현재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더라도 그것이 한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사료의 부족이나 현재 해석의 한계성에 과거의 모든 걸 밝혀낼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는 과거가 너무 다르고 직접적인 전례가 없어서 과거가 현재 복잡성을 다루는데 어떤 지침도 제공할 수 없으며 현재 문제에 대처하는데 역사 지식보다 사회과학적이 유용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이. 그래서 크게 이제 비판이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 둘째, 셋째.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특정 문제가 과거와 연결되는 걸 알 수 없다. 또 막연하다는 것. 두 번째가 현재 문제 원인을 밝히는데 그 원인을 한두 가지 설명할 것이고 역사에서는 사료 부족이나 해석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제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역사학보다는 사회학,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 이런 것들이 더 유용하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현재 이해 측면에서의 비판이야. 그러면 요게 또 반론이 있어요. 물론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이죠. 여기가 자, 반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과거의 사례를 현재와 직접 적용하는 것은 없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최선을 해결해 볼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반론이고 둘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인과관계를 과거 사실에 비춰 완전히 이해할 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 파악하고 비판하는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학보다 역사학이 유용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관련된 비판 내용이죠. 비판에 대한 반론이죠. 예. 그래서 과거 사회와 현재를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방향성만 알 수 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비판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이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판을 같이 적어놨어요. 비판에 대한 반론을.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원인을 다양하게 각도에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학보다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 보잖아. 예를 들어서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은 경제 측면만 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사회학만 보죠. 정치적은 정치학만 본다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 역사학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다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은 보지 못해도 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반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현재 이해 측면에서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인격과 교양의 역사예요. 예. 자 인격과 교양의 역사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사는 상당히 이걸 좀 알면 역사 지식을 알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좀 유식하고 뭔가 배운 사람 같고
지식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 못 받아요. 예, 저도 괜히 그 역사 얘기하고 막 하면 뒤에서 눈치 못 보고 눈치도 못 보고 눈치 없고 그냥 꼰대 같은 사람을 시키는데 하여튼 책에서 그렇게 적혔으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자. 역사가 유용하다는 보는 관점 네 가지 가치 측면에서 자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고미한 인격과 풍부한 교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고 사물과 형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사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역사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다 인격이 고매하고 성숙하고 인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예. 그럼 인간성부터 드러는 사람들 많죠. 이거 어떤 집단이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은 말 같아. 뭐 음악이나 미술 많이 하면 인성이 상당히 인성적이 좋다. 그렇게 하신 분들하고 비슷한데 시틀러도 음악과 미술 되게 좋아했어요. 안 맞죠? 예. 근데 되게 그렇다니까 이제 암기해 두시면 되고 예. 그냥 애워두세요.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또 떨어져.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점이 나와요. 두 번째 장점. 자, 여기 보면 역사는 사고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역사 학습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추리 능력과 자기 표현과 대화 기술을 향상시켜준다. 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예,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로는 자,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단정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회의와 비판 능력을 발휘한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것. 흑백 논리에 또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이게 여기도 있네. 이들은 인간의 성과한 걸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흑백 논리를 빠지지 않는다. 세 번째인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의하진 않아요. 덕후들 보면 되게 흑백 논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좀 다른 생각 인정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안개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세 가지 언급했던 것을 이제 뭐냐면 장점이고 그럼 비판이 있을 거 아니야. 제 생각엔 비판이 많이 나올 것 같아. 항상 비판적인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비판은 이제 요 세 번째 단락부터요. 그런데부터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여기에서는 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최근 실용주의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역사 가치 있고 교양의 표현하고자 인식은 엘리트주의고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예.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가시고 보존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있죠. 잘난 척하는 그 맛의 역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하면 뭐 엘리트냐 요즘에 뭐 다양한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는 여유가 있고 한가한 사람들이 유용하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등장했다. 두 번째 거죠. 자, 이게 이제 교양의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러나라는 문장이 있죠. 또 그러나 이거는 이거에 대한 반론이야. 비판에 대한 반론이죠. 예. 자, 요런 것들은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파란 책에서 더 추가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주리주의 교육과는 너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할수록 역사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플러스가 됐더라고, 파란 책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것들이 영웅주의 역사가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파란 책에는. 네. 그래갖고 이제 역사를 또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네. 왜냐면 되게 주지주의, 교양으로서 역사 강조하는 거 전문적인 역사책이 있는 게 아니라 설민석처럼 이렇게 대중적인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죠. 마치 한두 명의 어떤 뛰어난 영웅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구원하고 예. 이런 것들에 이제 뭐냐면 사고방식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파란 책 읽을 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이제 볼게요. 읽어보면 자, 첫 번째 반론이야. 첫 번째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이죠. 자, 과거에는 역사가 그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죠. 오늘날 일반인의 관심사였고 더 나아가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하므로 역사가 엘리트 학문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 책이라든지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설책에도 많이 반영이 됐죠. 예전에는 뭐 영웅이나 위대한 성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가상인물이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인물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론이고요. 두 번째 반론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본론은 유용하다 했고, 이거 두 번째, 역사가 없다면 학교 교육이 빈약해지고 개인의 삶과 능력이 더욱 초래해질 것이다. 특히 세계사 학습의 점차 다원화되고 상호 위존적인 세계에 필요한 공동체의식, 상호 존중 및 시민의식을 길러주는데 공헌할 수 있다. 요거는 키워드에서 외워두세요. 요거는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는 거거든요.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세계사 교육과정 할 때 요 키워드 과목 성격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외워두고 요거는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반론이죠. 자, 두 번째 비판이 뭐예요? 요거는 한가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필요 없다.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대사회. 왜냐면 영어는 비즈니스 이제 할 때나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 국가니까 필요한데 내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를 해갖고 하는데 유럽의 문화나 역사를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영어만 익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어떤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사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았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냥 단순히 영어만 하는 사람과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죠. 그럼 어느 게 더 비즈니스 잘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쉬움성이 없다. 이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요 세계사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양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장점, 비판에 대한 반론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력 함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요것도 이제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남색책이나 갈색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개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파악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뭘 강조하냐?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죠. 내재적 가치. 예, 그래서 역사학이라든지 역사 교육이 원래 추구하는 가치죠. 예,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역사의식과 역사의 사고력이다. 하면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또 뭐냐면 강의 또 시작할게요. 그래서 보통 한 타임당 이렇게 이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15분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강의 진행을 하고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뭐냐면 출석 체크를 할 테니까 도중에 나가시면 출석 체크 안 돼요. 그러니까 켜놓고 있으세요. 켜놓고 있으세요. 자, 지금 한 25분 정도 되는데 몇 시에 시작하냐면 2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